봄 햇살 가득한 경기도의 한 소도시. 햇빛마저 외면해버린 낡은 반 지하에 72 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물 안 나오죠? 예? 물 안 나오냐고. 예, 지금 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에휴, 아니 뭐 기술자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기술자를 뭘더 들어가게. 아, 며칠 있으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 집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 할머니에겐 낡은 집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장성한 아들입니다. 수동아, 수동아, 물 끓겠으니까 화장실 가지 말고 좀 있어. 엄마가 불 떠가지고. 알았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뭐가 괜찮아. 괜찮군. 이게 돈이냐 뭐가 나 킹하지. 수동 씨 나이 41. 불혹의 나이에도 엄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 테니까 화장실 가서 오줌 싸지 마. 알았지? 네가 물을 떠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저지랑 손발이 돼가지고 내가 물을 다니고. 2년 전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수동 씨. 41살 아들은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뭐 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으니까 나보다도 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할머니. 사정이 딱할 만도 한데 할머니를 대하는 이웃들의 태도가 날이 서 있습니다. 아니, 아유 나 하루 이틀이면 내가 말을 안 해요. 헛날 이게 뭐예요? 이거 뭐가 수도세 하루 누가 이틀이야? 달라고. 아, 뭐가 하루 이틀이야? 뭐가 하루 이틀이야? 내가 아니, 수도 맨날 좀 고장 나가지고 수도가 고장 나서 물이 좀 안 나와서 좀 가져가는 것까지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랄이냐? 이거 맨날 떠가. 야, 이런 것도 양보 좀 맨날. 아니, 이 수도세 누가 다 내는데요? 아 네가 내야지 네 집이니까. 아, 근데 왜 떠가냐고 남의 물을. 야 그런 것도 좀 양보 못하냐? 아니, 내놔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가 봅니다. 참다 못한 주민도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반응인데요. 너 이거 다 처먹을 거야? 그런데 정말 콩밥을 먹어야지. 정신을 차려라. 콩밥하고 먹고 싶다. 콩밥 먹고 싶다. 네가 먹여봐. 콩밥 한번 먹여봐. 막무가내로 물을 퍼붓더니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르는 할머니.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 지역의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왜 그러세요? 아 이년한테 욕하면 뭐 물도 사람 못 가져가 다른 년한테 왜 욕을 못 하시라고? 꼴값을 떨지 마. 꼴값을 떨지 마라. 한패가 돼. 아이고 꼴값 떨고 이거. 깡패 할머니예요, 진짜. 깡패 할머니? 네. 완전 깡패라니까요. 아유, 이사도 안 가. 아유, 하기사 갈 적이나 되냐. 아무도 못 말려요. 인력으로 못 말려요. 저거 진짜 못 어떻게 말려요. 저거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요? 생각왔어. 대시해줄 테니 내가 니네 그런다고 내가 물 안 가져갈지 않느냐? 예인이라 내가 더 가져간다. 니네들 자빠져 잘 때 내가 더 가져가. 이웃들은 할머니를 깡패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72. 깡패가 되어버린 할머니와 41살 백수 아들 모자에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던 그날 저녁. 마트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껌과 초콜릿을 한가득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16,200원이에요. 아니 이걸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응? 할인을 해줘야지. 예, 한두 번도 아니고. 개수대로 손을 다 받으면 어떡해.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남어 안 남고 장사가 안 남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예, 알았어요. 15,000원 드릴게요. 15,000원에 주고 가져가요. 할머니 성화에 결국 깎아주고만 직원. 하지만 그 속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그 난동 피우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렇게 손해 보더라도 그냥 하시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 다 이거 돈 많이 남어 그래도 다 남기고 팔지 그냥 파는 줄 알아. 남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 없는 고집불통. 간식을 한가득 사들고 찾아간 곳은 번화가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쪼꾸레다 껌 있어요. 교회 나오셔. 맛있게 드셨네들. 교회 나와요. 꼭 나와요. 전도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테이블마다 간식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식은 공짜가 아니었는데요. 껌 2,000원, 쪼꾸레 3,000원, 5,000원 내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참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 세상 공짜가 어딨어? 저 그냥 교회 다니라고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다 뜯어 처먹고 왜 돈을 안 내려고 그래? 이거랑 가져가세요 그러면. 남은 걸 너네들 다 까쳐먹고 이렇게 해바른 것을 누구 보고 가져가라고 그래? 이런 것이 바쁨이 돼? 이 가방에 돈 있을 거 아니야? 5,000원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뭐라고 미쳤다고? 주둥이를 어디 늙은이한테 함부로 까발리고 있어 이 젊은 것들이 그냥. 안 그러면 빼기래. 이쯤 되면 강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까지 나서 말려보지만 막무가내식 할머니의 행패를 막기엔 역부족인데요. 이것들이 이거 다 처먹고. 결국 손님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러시네. 아 빨리 데려가세요. 아니 이것들이 내 멀쩡한 물건을 까쳐먹고는 돈을 안 내는 이것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 장사하는데 지금 손해보는 할머니가 다 배상하실 거예요? 무슨 계산이요 계산은 이것들이 해야지. 내 물건을 까쳐먹고 돈을 안 냈으니까 멀쩡한 물건들을. 나가세요. 응? 이제야 왜 사람들이 할머니를 깡패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번화가 곳곳엔 깡패 할머니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가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가게 이미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지구대에서 새벽을 보낸 할머니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숙면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네. 배 안 고프세요? 아유 좀 드세요. 니네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응? 뜯어 처먹고 돈 안 내는 연놈들을 왜 잡아와야지. 왜 나를 잡아들여? 나를 잡아온 걸 보니까 그 연놈들한테 뭐 처먹었지?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연놈들이 잘못했지? 잘못한 게 있냐? 잘못한 게 있어? 무슨 기운이 저리도 좋은 건지 일어나자마자 또 경찰과 실랑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귓구멍 있으면 좀 말 좀 해. 무대포인 할머니를 진정시킨 건 낯선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아유 수고하신다. 죄송합니다. 왜 또 남의 양육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셨어요? 집사님 몰라서 그래. 저것들이 다 죄 없는데 뭐 처먹으면 날 들어오더라고. 일단 너 나가서 얘기하시고, 자 우리 먼저 일어서시자고 일단. 자, 저 챙기시고. 네. 아유, 자 저희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니네들이나 처먹고 이거 똑바로라. 아유, 어머니 잘 가시고 다시 좀 오지 마세요. 네. 치락 떨지 마. 수고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치갈 거. 오랫동안 할머니 모자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박 집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저희 교회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동이가 다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뛰어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뛰어가서 또 어려운 일 처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큰 아들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습니다. 때문에 깡패 할머니도 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고 마는데요. 자꾸 그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집사님. 자 어머니, 자 이거 넣으시고 내가 그거 다 갖고 가서 우리 저기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 좀 나눠줄랍니다. 아유 자, 그냥 가져가. 아이 받아요 어머니. 자 집어 넣으세요. 네. 다행히 박 집사 덕분에 오늘 장사를 허탕치진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나선 할머니.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네. 저 수동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 무슨 낯짝으로? 내가 불러서 자꾸 할 얘기 있어가지고. 할 얘기가 뭐야? 너 때문에 지금 철름발이가 됐는데 얘를 불러서 얘기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친구가 봉변을 당하는데도 미동조차 않는 수동 씨. 그 모습이 박 집사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네 엄마하고 네 친구하고 저러고 싸우는데 넌 난 몰라라. 그러고 너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야? 다리가 아픈데 저한테 뭐가 뚫으는 거예요, 그치? 다리 핑계 대지 마. 아예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들도
방바닥 기어다니면서 구걸해갖고 그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 너 때문에 니네 어머니가 저렇게 망가지고 계신데 그거 안타깝지도 않냐? 너 양심의 가책도 없어? 너 아니었으면 니네 엄마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곱게 사실 뿐이야. 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저 어머니가 참 교양 있으시고 원래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주 선하신 분이고 저런 남한테 이 패기치는 거 싫어하고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사실 그런 분이에요. 할머니가 깡패처럼 변한 건 모두 아들 수동 씨 때문이라는 박 집사의 이야기. 모든 갈등은 아들이 다리를 다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동이 다리 다친 게 한 2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었어요. 30년을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었죠. 30년 넘게 방문 판매를 하며 이른바 화장품 아즈메로 통했던 할머니. 2년 전까지만 해도 깡패라는 별명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오히려 인심 좋기로 유명했다는데요. 이거 갖다 써봐. 이거 새로 나왔어. 어머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꼭 살게요. 거기다. 그때는 아무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막 베풀고 싶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또 눈에 들어오면 그냥 못 지나가. 제가 많이 베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았죠. 이런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엔 늘 무거운 짐 하나가 있었다는데요. 바로 아들 수동 씨였습니다. 수동아. 수동아? 아, 너 왜 회사 안 가고 이 시간에 집에 있어? 어제 회사 때려쳤어. 다닌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만둬.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밥은 먹고 자는 거야? 안 먹었어. 내가 금방 밥 해줄 테니까 기다려. 군대 갔던 그 2년 빼고는 저랑 그냥 계속 같이 살았죠. 아이고 회사 들어가면 한 일주일 다니다 보면 또 때려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직장 한번 제대로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때 내 새끼인데 어떻게 내가 난 자식 어떻게 내쫓아. 그냥 속을 그냥 태우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그렇게 아들을 품고 살아온 모정의 세월. 그런데 2년 전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경찰서라고요? 아니 수동이 그놈이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금은방을 털었다는 거예요. 선배라는 그 저기가 있었는데 그게 미영이 전 남편이래요. 너 딱 2분 안에 다 갖고 나와야 돼. 1초라도 늦으면 우리 콩밥이야. 알았어? 예, 알았어. 이거. 현장에 그 미영이도 있었다네. 아니 우리 순진한 수동이를 꼬셔가지고 그것들이 금은방을 털자고 이렇게 꿰어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야. 뭐 벨이 울리니까 그냥 다 도망가고 우리 수동이는 그냥 거기서 남아가지고. 공범이었던 선배와 미영 씨는 모두 도망치고 결국 홀로 경찰에 쫓기게 된 수동 씨. 잡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리를 그렇게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것까지 다 빼가지고 아무리 여기저기 병원 다녀도 이미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절름발이가 됐어요. 제 값을 치러야 되니까 교도소 가서 살게 된 거죠. 아들이 구속된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할머니. 아이고. 그런 할머니를 더욱 괴롭혔던 것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나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먹자. 할머니 어떡해요. 저희 집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 저희 집 가서 드세요. 저희 집에 시원한 물 있어요. 아유 고마워. 아유. 자기는 나랑 시장 가야지. 할머니 물은 저기 다른 집에 가서 드세요. 우리 시장 가야 돼요. 알았어. 수고들 해. 얘기 못 들었어? 아우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건 할머니 아들 얘기잖아. 아유 도둑놈 아들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대. 다 자기 부모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안 그래? 수동이가 그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 그게 소문이 났는가 봐요. 도둑놈 자식 뒀다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네. 그 화장품 회사가 수근수근 대고 막 그러더니만 나를 해고시키더라고요. 내가 잘해주고 베풀고 했더니 그런 사람들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다 소용없었구나. 배신감이 그냥 확 오더라니까요.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제 강하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막. 나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쟤를 위해서라도 내가 강하게 열심히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나의 올 생각도 말어. 어? 너 때문에 우리 수동이랑 나랑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 너도 잘 알잖아. 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헤어진 너 전 남편도 같이 우리 수동이를 저렇게 병신 만들어놓고. 분명히 오지 말아야 돼. 너는 오면 네 다리 두 다리 분질러 놓는다. 내가 정말로. 어? 엄마! 죄송이라면 다행이야. 엄마! 아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지랄하고 자꾸 들리네 병신. 야 미영이 너 저런 거 있는 거 이년 때문이야. 일하는 거 너도 잘하잖아 이 새끼야. 너 빨리 가! 도둑 모자라는 주홍 글씨를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었던 할머니.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워버리려 하면 할수록 아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맙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뭐 그야말로 거지 새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시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막 장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내 아이가 아는 후배놈 중에 공장을 조그맣게 하는 놈이 있거든. 내가 그놈한테 일자리 하나 봐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수동이 돌아오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사무실로 좀 오라고 전해주세요. 너무 신경 마시고. 집사님한테 매번 이렇게 신세지면 어떡한데.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 집사님 진짜 고마워요. 신경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네. 집사님 제가 멀리 못 나가요. 아,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70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세월. 할머니 어깨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 오랜만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오늘 수동이 네. 집사님이 좋은 자리 있다고 해가지고 면접? 네,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맛있는 거라도 좀 이런 거라도 좀 갈치 비싼 갈치 사서 좀 먹여보낼까 하고. 백수아들의 면접에 덩달아 들뜬 할머니. 그런데 정작 수동 씨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빨리 일어나. 닦고. 아이고 텔레비전 끄고. 야. 아이고 빨리. 퍼뜩퍼뜩 밥 먹고 갈 준비해. 응? 그 머리는 떡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는데 가서 학교 가고 그래야지. 먹을 만한 반찬은 모두 수동 씨 앞에 밀어놓고 먹는 둥 마는 둥 한 끼를 때운 할머니. 빨리 준비해. 알았지? 아 알았어 그만. 알았어 그만 좀 해. 아이고 좋겠어. 급히 수동 씨의 옷을 다려보는데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대리미질 할 일 있어야지. 뭐 이런 와이셔츠 입는 날 있어도 제가 때마다 저렇게 떤닝구 바람에 조지라고 추위는 바람에 조지라고. 아 빨리 야 넥타이 여기 있어. 이게 떡져가지고 어떻게 이게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피고 가. 늦지 않게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면접 보고 올 때 너 맛있는 거 있으면 뭐 사먹고. 야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넣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할머니 바람처럼 수동 씨는 백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동 씨가 향한 곳은 면접 장소가 아닌 집 근처의 한 편의점. 네, 내가 나를 아는데요. 어차피 취직돼도 며칠 있다가 그만둔다니까요. 안 가신다고요? 먼저? 아, 또 안 간다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잔소리 할까봐.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면접 안 가신다고요? 가서 뭐하니까 어차피 며칠 있다 또 그만둘 텐데요. 면접 대신 스포츠 게임을 선택한 수동 씨. 잘만 하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며
사뭇 진지한 모습입니다. 토토는 그 자기가 그 연구하고 노력한 만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뭘 연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자료 돌리고 다 이게 다 공부할 것들이 이게 다 제가 뭐 집에서 그냥 뭐 TV 보고 그냥 스마트폰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다 공부라니까요. 다 공부예요, 공부. 이거 내려주세요. 면접 잘 보라며 할머니가 준 3만 원 용돈을 모두 게임에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데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좀 아쉽죠. 자금이 많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죠. 어렵게 마련했던 취업의 기회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그날 저녁 수동 씨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무리에는 할머니에게 호되게 쫓겨났던 동창 미영 씨도 함께였는데요. 저라도 제 아들이 이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탓이라도 하셔야지 당신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 이해해요. 이해하시나요? 수동이는 뭐 요즘 뭐 생각하는 게 있냐? 요즘 우리 저기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버프하고 있는 거. 뭐래? 버프. 보통은 그 스포츠 뭐 이거 맞히는 거? 수동아. 네? 너 요즘 뭐 토통가 뭔가 그거 뭐 빚어내는 건 아니야. 그때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얼마 조금만 좀 알려주시면은. 정신차려, 이 자식아. 지금만 네 나이가 언제 돼 지금 토토하고 그 게임하고 니들도 마찬가지야. 야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하는 거냐? 친구가 뭐야? 네? 너네도 정신 차려가지고 뭘 해야지. 자식이 이거 어디서 너 임마 이거 어디서 뭐 배운 버릇이야 이거? 어? 너 그만해. 아니 뭐돈 그만 뻗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딴 소리 그만해라. 그만해라. 수동 씨의 나태함을 질책하는 선배와 친구들. 하지만 이런 충고가 곱게 들릴 리 없습니다. 사람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진짜. 결국 오랜만의 술자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돌아온 집에서는 할머니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너 어디서 이제 오는 거야? 어? 집사님이 너한테 수도 없이 전화하셨대. 응? 면접도 안 오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배터리 없었어. 배터리? 나 죽기 전에 응? 정신 차려야 돼. 응? 엄마 죽으면 너는 걱정이야. 그지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네 나이도 생각해봐.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에 이렇게 응? 누워가지고 그 뭐 토통과 지랄인가 그런 거나 한 애들이 어딨어? 에이구 그런 건 도박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에이구 그래도 또 꼴난 게 또 승질은 있어가지고. 에이구 참. 41살 불혹의 나이에 일확천금만 쫓는 아들. 수동 씨는 언제쯤 할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줄까요? 며칠 뒤 기어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수동 씨가 또다시 사고를 친 것인데요. 사기를 치셨어요. 사기요? 예. 저 자해공갈이라고 있잖아요. 차 지나갈 때 탁 치는 거. 아니 우리 사기를 애는 그런 애는 치셨어요. 아닌데.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는 아닌데.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잡기도 힘들었어요 보니까. 사고가 기록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멀리서 자동차를 향해 다가오는 수동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피해자는 걸음이 불편한 수동 씨를 발견하곤 잠시 차를 멈췄다는데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에 몸을 던진 수동 씨.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게 다리도 절고 하셔서 처벌을 원치 않으셨는데 이게 절도 전과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애매한데 어쨌든 훈방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마길이랑 해보셨어요? 아니.
아니 젊은 분이 이거 사기 말고 뭐 땀을 흘려서 버시지 않고 어떻게 사기를 치게 된 겁니까? 토토 하려고 했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하기 위해 자해를 했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너 지금 만약에 너 또다시 들어가면은 말이야. 너 전과 때문에 가중처벌된대. 너 그거 알아? 아저씨가 무슨 뭐 우리 나한테 뭐 아버지라도 돼요 진짜? 너 뒤에 어머니를 좀 봐. 아 그만 좀 해요. 왜 아저씨가 제가 우리 집에 자꾸 참견하고 그래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안 되겠어. 내가 좀 도와달라 그랬어? 아나무인격 태도에 결국 폭발하고만 박 집사. 보다 못한 할머니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 두 손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얘 뭔가 집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라. 아니야 얘 얼른! 뭔가 얼른! 이거 주저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얘. 할머니의 만류로 겨우 자리를 벗어난 수동 씨. 아들의 끝없는 방황이 할머니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제 심기를 건드리면은 자꾸 더 잘못 나갈까 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기에서 더 이상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아들. 할머니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며칠 뒤 할머니가 제작진과 박 집사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집사님 오셨네. 아니 이게 집사님. 무슨 일이야 이게? 아, 몰라요. 왜 그래? 수동아, 너 어디 아프니? 어?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아니 점심밥 먹고 나더니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아프다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저기 수동아, 너 어디가 아픈 거야? 단순히 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수동 씨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병원을 나온 할머니의 발걸음이 몹시 무거워 보였습니다. 일단 이거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직 검사? 네. 근데 아마 그 수동이 대장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장이요? 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미영 씨. 할머니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는 눈치였는데요. 사실 제가 수동이가 너무 고집을 피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무슨 고집을 피워 지금? 무슨 고집이야 이 마당에? 어머니 마음 단단히 하고 들으세요. 수동이 암이에요. 무슨 암이라 그래? 너 내 아들을 갖다 암 환자로 만드는 거냐? 어? 뭘 못 만들어서 지금 암 환자로 또 만들어? 난 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수동이 대장암 3기예요 어머니. 아유, 듣기 싫어. 어머니가 힘내셔야 돼요. 아유 왜 이래? 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네 얼굴. 이거 노라니까 왜 이래? 수동 씨가 대장암 3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 2년 전쯤이었고요. 갑자기 너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해서 그때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를 그때 했었어요. 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좋지가 않아요. 뭔데요? 대장암 3기입니다. 예? 이 원래 발견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게 대장암인데 신수동 씨도 좀 늦었네요. 일단 수술을 하고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수술해도 살 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그제서야 이제 좀 뭐랄까 좀 실감이 나면서 엄마 생각도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돈이라도 좀 남겨드리고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혼자 남게 될 할머니를 위해 종신보험을 먼저 알아봤었다는 수동 씨. 하지만 이미 암 진단을 받은 그가 보험 가입이 가능할 리 없었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수동 씨는 금은방 절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봤어? 할게요.
그래 뭐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부터 쉬울 거야. 근데 저 얼마나 챙겨줄 수 있어요? 뭐 네가 들어가면 50%, 네가 망보고 내가 들어가면 20%. 뭘로 할래? 제가 직접 들어갈게요. 네가? 그 선배가 예전에 그 도둑질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미영이라는 그 친구, 전 남편이죠. 그분부터 선배 도움으로 해서 엄마한테 좀 돈을 좀 남겨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당일날 미영이가 저한테 찾아왔었죠. 수동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뭐야? 너 왜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야, 나도 일해서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평생 백수처럼 살 순 없잖아. 야, 그냥 백수로 살아. 도둑질해서 평생 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할 거야? 야, 사정이 좀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모른 척 해주라. 아, 웃기지 마. 나 지금 당장 엄니한테 가서 다 말씀드릴 거야. 야, 아, 왜? 나 사정이 있다니까. 무슨 사정인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길래 도둑질까지 해야 하는 건데? 나 암이야. 암? 제 얘기를 다 듣고 미영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저한테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돈을 전혀 벌지 못했죠 그때. 다지만 다치고 어머니께서 평생 그 화장품 팔면서 모았던 돈 다 날려버리고 도둑놈 엄마라는 소리도 교도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냥 암으로 그냥 거기서 그냥 교도소에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출소 후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던 수동 씨. 엄마의 소원대로 직장에 다녀보기로 한 것인데요. 몸이 좀 불편해도 능력 있다는 거 자네가 꼭 한번 보여주게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일이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자네가 일해주겠다니까 아주 든든하고만. 예,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열심히 해. 예, 감사합니다. 남들처럼 성실하게 돈을 벌어보고 싶었던 수동 씨.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암세포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복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는 저 자식 무슨 뭐 꾀병 부리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소문대고 거기다가 나 암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처럼 정상적으로 일을 하긴 힘들었고요. 제가 아프다는 거를 엄마가 몰랐으면 했었거든요. 네, 결국 아시게 돼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만 했던 수동 씨. 할머니는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 너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을 안 해. 이미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제 모자한테 천상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주시는 세상에. 미안해. 그러지 마. 네가 착하니까 다 잘 될 거야. 아들은 엄마를 위해, 엄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망가뜨렸던 두 사람. 이날 철부지 아들은 할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후 모자를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옆방 아저씨 대장암인데 어저께 수술 받았다? 그래? 어디 잘 됐대? 몰라, 잘 된 것 같아.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와가지고 무슨 곳이 활짝 피더라니까.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엄마 없고 다닐 텐데. 힘겨운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진 모자의 얼굴. 이제야 진짜 서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치료가 잘 된다면 엄마랑 아마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수동이하고 저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냥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며느리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 꿈이에요. 앞으로 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할머니와 아들. 이들이 내년 봄에 눈부신 햇살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